안녕하세요. 목포 빡빡입니다. 오늘은 아이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영상은 매직 C컬 펌입니다. C컬이라고 하기에는 웨이브가 조금 많습니다. 아이롱으로 펌을 할 때 C컬을 표현하려면 통상 한 바퀴 반 정도 와인딩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모발 특성을 고려해서 두 바퀴 정도 와인딩을 했습니다. 통상 한 바퀴 반이지 누구나 한 바퀴 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마다 데이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한 바퀴 반을 하면 C컬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강하게 나오고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약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들을 집합해 볼 때, 집약을 했을 때 지금 영상에 보이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두 바퀴 정도의 컬을 연출했을 때 적절한 C컬이 나왔어요. 즉 고객이 희망하는 정도의 C컬이 연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롱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롱은 참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롱 하면 와인딩 하는 것을 많이 궁금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와인딩을 하는지 그걸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빠르게 그리고 짧게 제작하기보다는 좀 길게 그리고 천천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보는 것도 이게 큰 공부입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아이롱을 시술하는 것을 보다 보면 나와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아이롱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처음 하시거나 아직 조금 서투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의아하게 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독서 백편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을 100번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뭔지 모르지만 그러한 교육 영상을, 이런 교육 영상을 꾸준히 그리고 부단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연습도 중요하고요, 복습도 중요하지만 보는 눈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아이롱 펌을 하다 보면 많이들 펌어가 안 나오거나 한두 번 펌어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펌어가 나오지 않는 묘한 경험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환원이라고 그러죠. 연화나 환원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기타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잘 못해서 내지는 어느 한 가지가 서툴러서 웨이브가 연출되어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의 문제를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개개인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러한 부분을 보강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하는 소위 말해서 퍼펙트하게 보셔야 돼요. 컬을 형성하기 아주 적절한 상태, 모발에 손상을 주지 않은 적절한 상태의 연화가 선행돼야 됩니다. 환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충분히 어떤 모발도 연화나 환원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용했던 아이롱기는 19mm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아이롱기 19mm를 사용했고요. 온도는 대략 한 170도? 신형은 170도 정도 쓰고요. 구형 피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120도 정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신형과 구형의 기계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몇 도가 적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회사라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죠. 아마 그것은 내장된 히터의 발열판이 좀 달라서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러면 몇 도의 아이롱기의 온도가 가장 적정한가?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드린다면 160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모발의 단백질은 160도 이상부터 변성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변화를 그러면서 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때부터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시술할 때 손님한테 할 때는 몇 도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모발마다 약간의 온도 편차가 있어요. 두꺼운 모발과 가는 모발, 그리고 곱슬 모발, 그리고 직모, 다양한 모발에 따라서 다양한 온도를 필요로 하는데요. 아이롱폼 내지는 디지템이나 세팅, 매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적정한 온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걸 굳이 꼭 찾아야겠다, 나는 꼭 안정감 있게 찾아야겠다 하면 지금 시술하는 영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롱기로 쑥 한번 훑었을 때요, 칙칙 소리가 나지 않아야 돼요. 즉 열판에서 수분이 이렇게 수분과 열과 작용을 해서 이렇게 수분이 튕겨 오르는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의 온도면 됩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모발에서 그러한 소리가 나거나 모발에 데미지가 엄청 오기 시작해요. 물론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든 모발이 손상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리포즘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수분 조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섹션을 이렇게 뜨고 나면 반드시 아이롱기로 머리를 한번 훑어준다고 그러죠. 쭉쭉 훑어줘서 모발의 수분을 적정하게 남겨서 시술하는 게 좋아요. 자, 아이롱 수분 조절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우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수분 조절이 필요도 없습니다. 수분 조절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이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보자인 경우는 수분이 너무 많아서 시술하는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분 조절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수분량과 온도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잘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리포즘을 통해서 수분을 한번
제거를 해주고 모발 전체에 균일한 수분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모로 저런 리포즘 동작은 매우 좋아요. 그리고 모발이 적정하게 건조가 되면 저렇게 모발과 모발 사이로 모발이 그냥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올라오지 않는 이유, 나는 선생님 와인딩을 하는데 자꾸 모발이 위로 이렇게 잘 올라오지 않고 꺾여요. 꺾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기구가 멈춰 있을 때 꺾여 버리면 아주 심한 자국으로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꺾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모발이 너무 가는 경우, 그리고 환원, 연화나 환원이 너무 과도하게 된 경우 모발의 짱짱함, 건강함이 조금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발에 힘이 없어서 꺾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섹션을 너무 많이 잡았을 때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잡아서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서 그 안으로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은 왜 그게 모발 밖으로 와인딩된 모발이 밖으로 올라오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각각 다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확인받지 않으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혼자서 그 모든 걸 해결하면서 가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섹션을 뜨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어요. 센치로 보면 2cm 이상의 두께로 섹션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천천히 뜸을 준다고 그러죠. 모발이 건조될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가볍게 모발을 끌어냅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는데요. 손으로 잡아주는 건 약간의 텐션감을 주기 위해서요. 균일함을 주기 위해서 살짝씩 잡아줍니다. 어떤 분도, 강사님들도 저렇게 잡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저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섹션 밖으로 모발이 올라오면 이때가 반 바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2바퀴를 와인딩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서 모발의 수분 정도를 체크를 합니다. 너무 바싹 말라도 좋지 않고요. 너무 덜 말라서 눅눅한 경우도 좋지는 않아요. 그 적정함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또한 말로는 다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없고 눈으로 본다 해서 그 수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이렇게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꼬들꼬들하다, 수분이 아주 없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수분이 느껴지지도 않는 정도, 그 정도가 아주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너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배우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고 나면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이제 리포춤을 통해서 수분 조절을 하고 와인딩을 합니다. 이때요, 아이롱기가 와인딩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아이롱의 각도가 변형이 일어나면 조금 와인딩 하는데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와인딩을 시작하면 그 현 각도에서 멈춰버릇해야 됩니다. 그 같은 높이에서 와인딩을 해야 균일한 컬감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사용되는 아이롱기는 22mm예요. 22mm예요. 22mm 2바퀴 정도로 해서 C컬보다는 약간 조금 더 강한
느낌의 컬을 연출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렇게 아이롱기를 한 다음에 매직기로 뿌리 쪽 곱슬은 좀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매직 C컬을 풍성하게 연출을 할 거예요. 여전히 모발의 수분량과 온도 체크를 하죠. 와인딩 되었고요. 수분량이 좀 있을 때는 컬이 이렇게 늘어지려고 할 때는 열이 식을 때까지 조금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블로우 드라이 하는 거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수분 체크하고요. 모발을 곱게 핀 상태에서 와인딩을 합니다. 와인딩은 그렇게 많이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돌돌 말아주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인딩이 완성되면은 섹션에서 쑥 빠져버리는 기구에서 머리가 빠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말면 되니까 다시 말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마지막 섹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보 빡빡이고요. 오늘은 아이롱 폼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촬영을 할 건데요. 보통 이렇게 와인딩을 좀 하시는 분들, 아이롱 파마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조금 누구나, 저 또한 그렇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아이롱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번에는 핀셋을 사용하지 않고 섹션을 떠서 와인딩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 봅니다. 아이롱 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화를 잘해야 돼요. 환원을 잘 시켜야 됩니다. 어떠한 모발도 환원을 잘 시켜야, 그렇지 않습니까? 곱슬머리든 직모든 우리가 곱슬머리 매직을 하더라도 연화가 잘 돼야, 환원이 잘 돼야 매직 스트레이트가 잘 되잖아요. 연화가 안 됐는데, 환원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매직기로 잘 핀다 한들 그 머리는 잘 펴지는 머리가 아니에요. 다시 구부러져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롱으로 한 땀 한 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파마를 해도 환원이 되지 않거나 과연화가 되거나 부족한 뭔가가 생기면 파마를 하고도 컬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러한 환원 방법은 영상으로는 다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 교육으로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집합이 금지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제식의 기술 전수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고 쉬는 날 오셔갖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수업 방식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시술관 고객님과 모델을 대상으로 직접 시술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초보자분도 이제 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지만 한 번쯤 아이롱 교육을 받았는데
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신 분들, 많은 열펌 마시고 아이롱펌 잘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멀어서 찾아가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특히 목포 근방에 서남권 쪽에 계시면서 열펌 배우기가 쉽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한번 좀 권하고 싶어요. 전화 연락 주시고 예약 날짜 잡아서 단 한 번의 교육으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러드립니다. 교육 시간이나 비용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잘 하시는 분이면 뭐 한두 시간만 해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수분 조절하고요. 지금 와인딩 하는 내내 수분 공급 같은 건 없습니다. 일단은 뭐 같이 와인딩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모발에 충분히 유수분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 제품 없이도 수분 공급하지 않고 이대로 펌을 완성할 수 있어요. 과거 영상들, 제 영상들을 보면은 상당히 수분량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수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열펌을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건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롱기의 온도도 적당히 해야 되고, 섹션 양도 적당히 해야 되고, 모든 게 적당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적당이라는 게 각각 개인마다 약간 개인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발마다도 그렇고요. 요즘 미용실에서 이제 아이롱을 빼고는, 아이롱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메뉴가 됐어요. 뭔가 주변 샵보다 나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면 아이롱 폼을 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아이롱기를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받는데, 아이롱기는 뭐 어떤 것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든 괜찮은데 가능하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쓰는 아이롱기를 좀 선택을 하시고요. 봉의 길이는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진에 보는 피니스 아이롱기인데요, 저런 걸 쓰는데 또 다른 것도 있죠. 스위치식으로 눌러서 하는 아이롱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필이 붓가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롱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어떤 아이롱기를 가져다 줘도 다 사용할 줄 압니다. 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온도라든가 섹션 양이라든가 모발 보고 한 섹션만 이렇게 잡아봐도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 오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디포즘을 통해서 수분 조절을 했고요. 천천히 와인딩을 진행합니다. 빼콤 넣는다고 하죠. 빼콤 넣듯이 했더니 모발이 모발 사이로 쑥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모발이 와인딩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뜸도 들어가는 거고요. 수분도 천천히 증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 바퀴가 좀 넘어간다, 두 바퀴가 넘어간다 싶으면 아이롱기를 흔들어줘서 조금 위치 조절도 해줄 수 있어요. 간혹 봉 길이가 아주 긴 경우는 저 상태에서
모발을 좀 펼쳐서 좀 건조를 좀 빨리 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들 그 기계의 특성을 잘 알고들 사용하시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온도 체크, 수분 체크 가지고 가볍게 옆으로 밀어서 뺍니다. 지금 섹션을 떴을 때 보면 핀셋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가끔 이제 아이롱을 하거나 매직 스트레이트를 할 때 보면 이 핀셋 사용하다가 핀셋 자국이 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좀 불편하고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조금 걸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핀셋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사용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정한 롱 헤어일 때 가능한 테크닉이기도 해요. 모발이 쑥 올라오죠. 자, 빠지는 모발 없이 텐션감 있게 모발을 한번 잡아줬습니다. 꼭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저렇게 하는 거죠. 균일한 위치에 균일한 컬을 넣기 위해서 한번 모발을 딱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두 바퀴 와인딩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두 바퀴가 살짝 넘어가는 바퀴예요. 살짝 넘어갑니다. 이건 이따 이제 매직기로 여기 뿌리 쪽 매직 스트레이트로 컬감을 약간 조절할 수도 있는 약간의 중첩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두 바퀴보다 약간 넘어가게 와인딩을 하는 그러한 요령일 수도 있고요. 테크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 체크하고 수분량 확인하고요. 건조되는 상태 확인합니다. 마무리 와인딩 돌아갔죠. 와인딩이 되면 옆으로 가만히 밀어서 빼냅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섹션량을 많이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 하신 분들은 섹션을 최대한 얇게 잡으십시오. 얇게 잡으시는 게 실수가 없어요. 매직 스트레이트가 잘 안 된 경우는 곱슬이 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연화나 환원을 못한 거예요. 아이롱 폼에서 컬이 나오지 않았다 했을 때도 대부분은 연화나 환원이 잘못되어진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부분은 각각 개인마다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시술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보완해 드릴 수 있어요. 아이롱 펌을 했는데 퍼머가 나오지 않아요. 아이롱 펌을 했는데 한두 번은 잘 나왔는데 이후로 파마가 잘 나오지 않아요. 뭐 하는 이런 문제점은 그 각각 개인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의 시술을 봐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질문만으로는 답을 얻기 힘듭니다. 섹션 뜨고요. 빗으로 빗은 다음에 수분 조절을 합니다. 오늘은 매직 C컬 펌, 아이롱 펌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아이롱 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되어지기도 하고 잘 되어지지 않기도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어떠한 문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 특강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와인딩 하는 요령은 본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 다른 선생님들 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영상을 꼼꼼히 한번 봐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섹션 들어가고 있어요. 뿌리까지 빗질을 해주고 리포즘을 통해서 시술하기 아주 편한 각도로 기계를 옮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두 바퀴보다 약간 더 들어가는데 이건 매직기로 펴서 두 바퀴 정도만 위치시킬 거예요. 본 영상에서는 매직기로 피는 영상까지는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수분 체크하고요.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서서히 와인딩을 마무리해 줍니다. 자, 와인딩이 완성되었네요.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매직 시컬, 아이론 폼으로 하는 매직 시컬 영상을 한번 봐보았습니다. 아이론 폼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해서 해결하는 것도 무척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될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게 안 될 때 연락 주시고 예약하셔서 도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목포에 있는 목포 빡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